자,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자, 307조 2항이죠. 307조 2항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그래서 고의는 허위라는 점과 평가 저하라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목적법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 밑줄 그으시고 X 필요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309조 갑니다. 309조에 있어요. 역시 밑에 판례도 2항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점, 그래서 허위라는 점과 그게 허위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입증 지금 누구한테 했나요? 검사에게 있죠. 자, 밑에 고의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빨간 펜 들으시고 특정 여자 연예인 밑줄 그으시고 재벌의 아이 동그라미 라는 댓글 밑줄짝 댓글 사건이 우리 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한 판례가 한 서너 개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이 여자 연예인이 재벌 아이를 낳았다는 댓글 사건은 고의가 있다. 그래서 죄가 된다라고 봤어요. 외우시면 제일 편해요. 나머지 댓글들은 죄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고의가 부정되는 거, 자, 파란색을 들으시고 확인 요구에 대한 밑줄, 질문에 대한 파란색 해야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확인 요구 밑줄짝, 질문 밑줄짝, 대답 세모. 각종 대답은 전부 다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코자 질문했다 세모, 진위 확인 세모 탈락됩니다. 또 나왔네요. 한미 쇠고기 죄가 안 된다니까. 한미 쇠고기는 어떤 죄도 안 된다니까요.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했네, 인간 광우병에 빠뜨렸네 라는 것은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위법성 파트. 피해자 승낙, 정당이의 등으로 인해서 조각될 수 있고, 됐죠? 자, 그 판례 볼까요? 자, 밑에 정당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호로 XX 개죠, 개 같은 XX 이런 말 나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정당이가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봤고, 자, 파란 펜 들으시고요. 자,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자, 피해자 입장 밑줄 그으시고 이를 예방코자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위법성이 탈락된다. 물론 관리자가 있고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을 거예요. 전파성이 있어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코자 한 것은 위법성이 탈락된다 라고 봤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거, 이것은 입증하기 위한 정당 자료, 정당 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가로 열고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당성 입증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정당 행위로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죠? 310조의 위법성 조각은 할 얘기가 많아서 별도로 뒤로 뺐습니다. 일단 조문 자체를 보세요. 307조 1항만 돼요. 1항이 진실이죠. 그 진실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갖췄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다? 위법성 조각이다 이런 말. 위법성 조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요건이 나와 있죠. 요건은 방금 보았듯이 진실성, 공익성이 객관적 요건.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진실과 공익성이 있다는 그 의사를 갖고 해야 돼. 그것을 주관적 정당 요소라는 거지.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조문을 왜 뒀어요? 여기 나오죠. 명예보호와 표현 자유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둔 조문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조문 속에는 여기가 진실이라고 나왔는데 이 진실인가 허위인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판례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네가 한 얘기가 그 키워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게 합치되면 이건 진실이라는 거지. 이건 진실이라는 거지. 그렇죠? 약간의 세부에서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진실성이기 때문에 이건 1항만 돼요. 그래서 빨간색을 붙이시면 307조 1항 동그라미 요것만 돼요.
파란색을 들이시고 이항 밑줄 X 안 돼요. 밑에 이항 밑줄 X 안 돼요. 309조 1항 밑줄 X 안 돼요. 오로지 397조 1항밖에 안 돼요. 자, 공익성입니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있는 것이 한다. 비방할 목적과는 상극이에요. 있는 것은 제외된다. 공익성이라면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묻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사적인 신상에 관련된 건 예가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연예인, 뭐 스포츠인, 그렇죠? 이런 것은 사생활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 사적인 내용을 적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갖췄다면 조각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들한테. 자, 판례 보시면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은 상극이라니까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말 속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조문을 보시면 이 조문에 오로지라 되어 있는데 이 오로지란 말은 순수히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로로 해석을 한다. 통설이자 판례이다 이런 말. 주로 밑줄 그으시고. 됐어요? 자, 공익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하는 것은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하는 것은 이 공익성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요. 공익이 사익과 비교할 때 크면 돼요. 크면 되는데 이것이 거의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같아도. 여기 나오죠. 양자가 동시에 다 있다 이거예요. 같아도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부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것도 공익성이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공공에 관한 것이라 하는 것은 그래요.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동그라미 1번 이거 돼요. 되고 심지어는 이것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이것도 포함된다까지 이것도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그러면 이 특정한 사회 집단 이 예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판례에 나오는 예들입니다. 특정한 사회 집단이 뭔지 학교에 관련된 판례 있고요. 종교 집단에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조합, 택시 조합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 구성원들에게는 참 큰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기사화했을 때 이것도 조각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 보시면 빨간 펜 들어보세요. 성추행했다 알려야 되겠죠. 재벌 방지 때문에 그렇죠? 퇴학 처분의 부당함 동그라미. 차 접대유가 부당한 대우 동그라미 이런 것들 까발려서 알려야 됩니다. 재벌 방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불명확한 부분 동그라미 치시고 대자보 작성 부착했다면 이것도 공정 같다 보는 비리 동그라미. 유죄 판결 받은 것 동그라미. 입건된 것 동그라미. 알려야 되겠죠? 목사들끼리 싸움하는데 뭐 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비난했다는 거지. 공익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구원파 얘기 나면 다 무죄야. 구원파 얘기 나면 다 무죄.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한다. 그래, 원래 구원파 이단 아닌가요? 그쵸? 공익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주가되지 않는다 받고, 출교 처분했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왔으면 판결문이 나온 것을 신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출교당했는지. 출교가 뭡니까? 잘린 거야, 잘린 거. 교회로부터 쫓겨난 거. 그쵸? 제적당한 거. 제적당해서 교적에서 삭제당한 거. 이 출교입니다. 이 판결문들을 신도에게 알려준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부정되는 판례 파란색 들으시고 양보 세모. 양보가 뭔가? 밑에 양보 또 나오네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패거리입니다. 공익성 갖추지 않았죠.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 아파트까지 갔어요. 주소까지 명시하면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못 갖춘 거예요? 공익성을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그 학교 내 바깥으로 나와서 그쪽엔 관심도 없는 일반 시민들 아파트까지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갖추지 못했다 보는 겁니다. 요건 보죠. 주관적 요건 갖췄죠. 객관 요건 봤죠. 주관적 요건 볼게요. 주로로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보면 그쵸? 네가 말한 그 주요한 게 공공이익을 위했다면 310조가 적용된다. 그렇죠? 부수적으로 약간 불순물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주요한 게 뭐냐? 주요한 게 공익이다? 된다 이거예요. 밑에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주요한 동그라미 공공의 이익 밑줄, 주요한 동그라미 공공의 이익 밑줄 이런 말이에요. 약간 개인적 신상 가로 닫고 약간 피해자 비발 목적 약간 그래 불순물이 약간씩 끼어있다 할지라도 주요한 게 뭐였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판례들은 다른 교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죠? 그렇죠. 얼마만큼 책 저자들이 이 수험생이 잘 이해가 하기 쉽도록 그 핵심 키워드를 바로 잡았는가, 그렇죠? 밑줄을 제대로 그어줬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밑줄 긋냐에 따라서 수험생들 이해도가 팍팍 틀리는 거예요. 이 밑줄 하나가 정말 정성 들여 쓰여졌습니다. 저희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효과 보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판례는요. 분명히 앞에서 진실성, 공익성을 봤는데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거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전부 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2번 체크하세요. 원래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요 310조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거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에게 거증 책임을 전환시켰다. 라고 해서 거증 책임 전환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거증 책임 전환 규정이 우리 형법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310조하고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서 한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됐죠? 차고인데 차고 경찰심은 잘 안 나오긴 하고 검찰직은 잘 나오죠? 근데 요 2번 체크해보세요. 1번보다는 2번이 중요해요.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했어요. 그 말은 원래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실이 아닌데 이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처리할래? 근데 학설은 이것을 총론 시간에 배우는 위전착오로 풀어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노트를 가보죠. 노트 105페이지입니다. 노트. 자, 이 그림은 저만 쓰는 그림인데, 자, 구성요건 해당성. 제가 총론 시간에 하는 말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객관적인 구성요건,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되는 것이 각각 위법성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각각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것이 통과를 못하도록 막고 있어야 돼요. 막고 있어야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것이 각각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객정이고 왜 안 돼 있지? 객정이고요. 객정이고 그 다음에 주정이라는 거예요.
이 각각 있을 때 이것이 각각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이 착오를 보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 밑에 것이 위에 것이 없죠. 객정이 없고 오로지 주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허위 사실 진실로 오인했다. 진실로 오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실로 오인했다는 말은 그게 허위였단 말이에요. 허위. 허위이기 때문에 객정이 없는 거예요. 객정이 갖춰야 할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진실성이 없고 뭐만 있어요? 공익성을 갖췄다는 거지. 공익성을 갖췄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지. 생각하고 했다니까 오로지 피고인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다고요? 원래는 위에 것처럼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객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설은 뭘로 푼다? 이것을 위전착오로 풀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총론 시간에 배우는 그 학설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가. 5가지 제가 총론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엄격 책임설만큼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고의범으로 풀어버려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학설들은 전부 다 과실범이고 과실범 처리인데 명예훼손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죄인 거예요. 다 무죄. 이렇게 이론으로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학설은 그렇게 풀지 않죠. 제가 총론 시간에 위전처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판례는 그렇게 안 푼다. 판례는 이 사안을 두고 뭐로 푼다? 학설대로 가지 않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풀어버려요. 판례는. 됐죠? 규제 갑니다. 보세요. 판례 뭐라 푼다고요? 적시된 사실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즉 허위라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고 진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그래, 허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었고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위법성이 없다 밑줄.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다. 왜?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된 착오이니까 위법성이 없다고 푼다고요. 됐습니까?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마지막 3학시 정도들 있습니다. 틀렸고 기출문제 두 번째는 뭐가 틀렸나요? 요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상당한 이유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집어넣어야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왜 틀렸는가 하지 마시고 쓰세요.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입증한다고요? 빨간색 행위자 동그라미. 행위자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엄격한 증거 안 된다. 그래서 형사법 302조가 310조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자유로운 증거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자, 착오와 관련된 판례가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네요. 여기까지 사실관계네요. 자, 한겨레 신문기자 갑이 중앙대학교죠. 학생회장 을의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을과 마지막으로 동행한 여자는 정녀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어떤 기사를 작성했는데 정녀와 을이 동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됐죠? 여기까지 사실관계. 그 내용 중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됐을 때 위에 것은 없고 밑에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어떻대요?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이거잖아요? 그거 진실하다고 믿었고 원래 진실이 아닌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퀄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위법성이 없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없다. 위법성이. 출제 몇 번 되었습니다. 받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사자 명예훼손죄. 자, 구성 요건이 좀 중요하죠. 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구성권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밑에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진실을 말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죠. 밑에 진실을 말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고소가 있어야 나온다. 친고죄라는 거 받으시고요.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 그건 출판물만 그렇지.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네요. 승진 문제. 보호법익은 죽은 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이다 이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밑에 판례 나오죠? 그쵸? 자,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알면서 그놈은 빚 때문에 죽은 척하며 다니는 나쁜 놈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 동그란 알면서 그랬어요. 이 고의가 있다는 거죠. 헛소리하고 다녔을 때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역사 드라마 세무치시고 1945 사건 아시죠? 역사 드라마는 약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죠. 다음 페이지. 고의입니다. 자, 고의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미필적이면 됩니다. 그쵸? 자, 밑에 조현호 경찰청장 사건인데 노무현 대통령 사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믿고 그대로 믿었다고 했다고 했을 때 죄가 된다고 했고, 참고로 읽어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어디 밑줄을 못 보겠어요? 밑줄 그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차고네요. 자, 앞에서 쭉 읽어보시고 앞에 가운데 것만 읽어보세요. 가운데 허위라는 말 나오면 사자가 되고요. 진실이란 말 나오면 사자가 안 됩니다. 그때는 무죄가 돼버리죠. 과실범 처벌정이 없어요. 과실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여기 해놨어요. 노트에 설명해놨다만 노트에 설명해놨는데 이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혹시 난 아니다, 난 이해를 하고 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제가 강의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허위란 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자명예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출판물 가보죠. 구성권 요소가 비방할 목적이라는 목적번 받으시고 1항은 307조 1항, 2항은 307조 2항의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나와 있네요. 조문 자체에는 공연성이 없어요. 조문 자체에는 공연성이 없잖아요. 이거 조문 자체 없지만 307조 1항, 307조 2항에 품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공연성이 없다는 말은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판물 갑니다. 출판물이 되려면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 동그라미 1번, 적어도부터 동그라미 2번 또 된다. 그래서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것이면 된다. 까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파란색으로 7쪽 세모, 2장 세모, 낱장 세모, 10장 세모, 낱장 세모 이런 것은 출판물로 볼 수가 없고 무죄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출판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307조 1항이나 2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간접정범 됩니다. 기자 되죠. 추상적 연범 뭐 다 하실 것이고 밑에 판례 나왔네요. 빨간 펜으로 신문 기자 동그란 보도됐나요? 밑에 게재했잖아요. 게재했으니까 기사화했다는 거죠. 전파성이 있다는 거예요. 309조가 되는 거죠. 309조 출판물에 의한 죄가 됩니다. 자, 밑에도 기자 동그라미 기사화했습니까? 기사화했기 때문에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된다. 끊고
파란펜으로 기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 세모. 누군데? 국회의원 세모. 그러니까 출판물과 관련된 도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는 도구가 되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출판물과 관련된 도구가 된다고요. 자세한 것은 총론의 간접정범할 때 배웁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 307조로 가는 거예요. 자, 309조 2항에 죄가 되려면 2항은 허위잖아요.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고 인식해야 되고 끊고. 근데 만약에 허위라고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럼 당연히 1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입증 책임은 검사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그대로 소개했다. 그대로 소개했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 그대로 소개했다라고 했을 때는 고의가 탈락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목적 있는 판례 보시면 자, 감사원 감사주사 나오는데요. 감사주사가 두 가지 나와요. 여기도 한번 밑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변조라는 말 나오게 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광주 민주화 운동 화보로 제공했다. 광주 동그라미 쳐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얼마 있으면 그 5.18, 5월 18일이 돼요. 그래서 월간중앙 담당 국장이 그 기자한테 얼마 있으면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된 기사를 우리 월간중앙에 내야 되니까 너가 좀 조사를 좀 하고 사진 좀 하고 취재 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사진을 하나 갖다 써야 되는데 마땅한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가만히 보니까 69년도에 흑산도에 간첩이 들어왔는데 그 간첩 대소탕 작전에서 많은 간첩을 소탕시켰어요. 이 간첩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무장공비 시체를 노획물을 모아놓고 기념사진을 찰칵 찍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이 갑자기 광주 사태로 돌변한 거야.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군합발로 짓밟았잖아요. 막 죽였잖아요. 총으로 막 쐈잖아요. 그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시체에 총 뿌리고 겨누 있는 사람이 둔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흑산도에서 간첩을 잡은 그 군인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쵸? 물론 흑산도에 그 전시된 그 사진이 그 기념관에 사진이 있단 말이죠. 그 있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실려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그 인물이 그 사진이 아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극히 몇 명의 소수자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사진이 갑자기 뒤바뀌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 흑산도 간첩을 잡은 국군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출판물의 명순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자, 비방할 목적이 없는 판례 봅니다. 보세요. 감사원 나오잖아요. 감사원 공무원이 그렇죠? 근데 변조 판례는 죄가 됐지만 양심 선언이란 말 나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소설 썼네요. 약간 픽션 가미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댓글 사건 나오죠. 댓글 사건인데 여자 연예인이 재벌 나이를 낳았다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성형시술 결과 이것은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형시술 잘 못하는 병원들, 그쵸? 기술력 떨어지는 것들,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민들에게, 야, 그 병원 가지 마라. 그 똘파리야. 저쪽 병원 가. 이런 것은 그 카페에서 얼마든지 의견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보를 나눠주는 것은, 댓글을 단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산후조리원 세무.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남겼어요. 댓글로 남겼단 말이에요. 역시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비방하겠다는 그 고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또 나왔네요. 수입 쇠고기 입주가 안 된다니까요.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다는 광고를 게시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서 죄가 되지 않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위법성 파트네요. 307조의 경우에는요, 310조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비방할 목적이라는 말은 공공이익과는 상반된다. 상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이익이 있는 곳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이익이 있다고 볼 때에는, 그쵸? 공공이익이 있다고 볼 때에는 307조 1항으로 갈 것이고, 307조 1항으로 간다면 310조로 갈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 106페이지 펴보시면요. 방금 그랬죠. 비방할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말은 서로 상반되죠.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예? 결국 그래요. 공공이익이 없다는 말이다. 공공이익이 있다는 말이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말은 공공이익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어디로 가요? 공공이익이 있다는 말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진실한 사실이 되면 307조 1항으로 가서 310조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세요. 아니, 비방할 목적과 공익은 상반된다 그랬잖아요. 공공이익이 있을 때에는 뭐가 없어요? 비방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말은 307조 1항으로 갈 수 있잖아요. 307조 1항으로 가면 310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예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있잖아요. 그래서 타저의 관계합니다. 자, 출판물에 의해서 이게 한계행위죠. 한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예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했다고 했을 때는 죄가 각각 되죠. 한계행위이기 때문에 상경이다. 이거 실경하면 틀립니다. 자, 모욕죄. 공연히 모욕했을 때 뭐가 없죠? 사실적시가 없죠. 이 점에서 명예훼손죄 구별된다 했고 친고죄라는 거 받고.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 사자는 제외됩니다. 자, 모욕이 뭔가요? 사실적시가 없는 거죠. 가치를 평가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면 이것이 모욕이죠. 모욕. 단순한 가치 판단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는 필요 없으니까 가치 판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될 수 있어요. 밑에 판례.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빨간색 추상적 동그라미, 경멸적 동그라미면 되고, 다소 무례하다 동그라미, 아니네요. 이건 잘못됐네요. 지웁니다. 여기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다면 아니다 세모. 아니라면 약간 무례하다 할지라도 모욕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례하다 하더라도 평가 저하만 아니라면 모욕이 안 된다. 요 2번 체크하시고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욕은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출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현실적 침해일 필요 없어요. 현실적 밑줄 X. 구체적 현실적 밑줄 X. 추상적 위헌범이잖아요. 이게 왜라고? 이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현실적 침해, 구체적 침해일 필요가 없다고요.
부작이 가능하고 경멸하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방금 보았듯이 310조 정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밑에 모욕적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다? 모욕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1번도 좀 받으세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외국 나오죠? 외국 이런 말 나오면, 외국 원수, 외국 사절 모욕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연성 필요 없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요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법상의 모욕죄가 틀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피해자는 항상 늘 특정돼, 특정. 그래서 수가 적다든지, 그렇죠? 집단 내 개별 지칭을 지칭한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3.19 동지의 사건 할 때 배웠잖아요. 집단 내 구성을 지칭할 수만 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된다?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집단 표시네. 집단 표시. 3.19 동지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명예훼손죄였지만 이것은 모욕죄입니다. 집단 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집단 표시 밑줄 보시고. 그 집단 표시에 의해서 모욕을 할 텐데요. 자, 이게 모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되냐? 파란색으로. 그 집단 표시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 희석세모. 희석이 뭐죠? 어떤 진한 용액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면 희석되잖아요. 허옇게. 그렇죠? 희석된다면 모욕이 되지 않지만, 밑에도 희석세모 치시고, 되면 모욕이 되지 않지만 빨간 펜으로 희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모욕이 될 수 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3번은 복합된 건데 위에서 풀었죠? 수가 적다. 그치? 그게 누구인지를 지칭해 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모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맨 위에서 배웠고, 중요한 말은 희석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 판례가 있어요. 요 부분에 판례가 예를 들어서 쓰세요. 운서 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강용석 사건이거든요. 요 뒷페이지에서 배웁니다. 뒷페이지에서. 자, 모욕이 되는 판례들 빨간색으로 망할년, 잡년, 창녀 같은 년, 빨갱이 계집년, 첨년, 늙은 환양년, 애꾸는 병신, 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욕입니다. 듣보잡 경찰심에 나왔죠? 듣보잡 사건, 똥꼬다리 같은 놈, 모욕입니다. 똥꼬다리 같은 놈은 모욕으로 받잖아요. 모욕으로 받지 명예훼손죄를 안 받았어요. 자, 최신 판례인데 작년도에 나왔죠? 어떤 사람이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다. 순경 XX, 개 XX 등등등등. 이건 모욕으로 봤어요. 모욕. 자, 그 다음 안 되는 거 파란색으로 쌍년은 안 되네요. 다른 년들은 다 되는데 쌍년은 안 됩니다. 이 쌍년이 왜 안 될까요? 쌍년 되죠. 되긴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가로 열고 누구밖에 없었어요? 처, 딸, 사위, 매형, 친인척만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나왔죠? 두 번 나왔나? 시험에. 자,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인데 부모가 그런 식이다. 그런 식이 어떤 식이죠? 이건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 너무나 막연하다. 나오죠? 밑에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인데? 그게 어떤 식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욕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일방적인 견해 세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임마니 자꾸 끌려다니냐? 아파트 회장 됐으면서 왜 자꾸 끌려다니니? 너 의견도 관심을 못 시키면서. 이런 취지죠. 이것은 모욕이 안 된다고 봤어요. 나이 처먹은 게 세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I, 씨발,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게 바로 강용석 사건인데, 강용석이 그러죠. 야, 네 학생 뭐 할 거냐니까. 아나운서 한다 하니까, 야,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디다 세모 쳐야 되나요? 다 줄 생각? 아나운서 세모, 다 줄 생각 밑줄 보시고. 이거 안 된대요. 그 밑에 이런 표현 나오죠. 비난 정도가 희석되었다 이런 말 나오네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되죠? 여자 아나운서가? 여러분 공중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중파만 하더라도 지역방송이 엄청나게 많죠. KBS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라디오도 있고 요즘은 지상파도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도 있죠.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읽어보니까 300명이 넘는데요. 여자 아나운서가. 그래서 범위가 좀 많다 이런 거죠.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나운서 이 표현은 좀 범위가 넓어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이 하나가 없다면 그건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모욕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위법성이 없는 판례, 위법하지 않은 판례, 그래서 무죄가 된 판례 볼게요. 파란색으로 채권 추심 세모, 모욕적 언사를 쓴 것은 위법성이 탈락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죠? 자꾸 돈 받으러 다녔는데 돈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받으러 오면서 뭐라 그래요? 돈도 개뿔도 없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망신을 줬는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는데 모욕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것도 댓글 사건이죠. 특정 골프클럽 밑줄 그시고 불합리성을 비난했다 세모. 그러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다라고 말했을 때 위법성이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아까 뭐 댓글 사건, 산후조리원 댓글 사건, 뭐 성형시술 댓글 사건, 골프클럽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재벌 아이를 낳았다는 댓글만 죄가 되는 것이고 자식을 변명의 방패로 삼는다. 모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탈락된다. 자, 요거 마치고 이거 설명해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채널 TV 시청자가 있었는데 여기 TV입니다. TV. TV에서 TV를 이 사람이 시청하고 있었어요. 이 TV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 MBC 지금 이 방송 없습니다. MBC를 보면 그 우리 시대라는 그 다큐 방송이 있어요. 다큐 방송. 그러니까 그 지금 KBS를 보면 인간극장이라는 거지. 인간극장. 인간극장과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이 우리 시대에 그날 그 TV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오 선생 이었는데 이 오 선생이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 사람이 이 과부인데 자식 어린 자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오 선생이라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이 자식을 어렵게 키워가고 있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이 주차 금지 구역이 있었어요. 금지 구역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법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로변이 있는데 이 차를 이 주차 금지 구역에서 이렇게 세우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주차장이 있었는데 만차였어. 만차. 주차장이 만차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그럼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차량에 딱지를 뗄 것 같으니까 이
오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볼일 보고 보는데 여기에 누구를 남겨뒀느냐면 이 자식 어린 아이를 이 차에다가 남겨두고 혼자서 볼일 보러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청자가 그 TV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이 딱지 끊기 위한 것을 모면 키우자 하는 범법행위 방패를 쓰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 댓글을 그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글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 선생이 그 시청자를 코소했지, 모욕죄로. 이해되시나요? 8가 뭐라 그래요? 그런 댓글은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